네,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엑스 크리에이터 2023 이동현상 기초개념과 실전 문제풀이 이제 2주차 수업이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두 번째 찍는 거긴 한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야구장에서 투수가 18m 떨어진 위치, 이걸 내가 L이라고 할게요. 저희가 그 위치에 있는 포술량의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투수의 손을 벗어났을 때 야구공의 속력이 시속 100km라고 할 때 그걸 제가 V라고 할게요. 포수가 받기 직전에 야구공의 속력을 운동량 수의식, 즉 F는 MA 혹은 M 곱하기 DT분의 DU 혹은 DV, 운동량 변화인 거죠. 속도 변화. 그때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봐라. 근데 여기서 야구공에 대한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경도 나와 있고 질량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밀도로 나와 있어요. 공기 중의 밀도. 항력계수도 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동량 수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마이너스 작용한 힘은 항력 하나뿐이잖아요. 이렇게 이 항력은 근데 운동량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운동량은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운동은 오른쪽으로 하고 있다면 항력은 왼쪽에 작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FT 항력이라 할게요. 이 친구는 M 곱하기 DT분의 DU. 여기서 U는 유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냥 속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력 계수라는 거는 사실 항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항력이란 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CD 항력 계수예요, 얘가. 그다음에 이제 단면적 A 곱하기 로의 U의 제곱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항력 계수 곱하기 로 U의 제곱. 약간 2분의 1 MV 제곱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CD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력이랑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보시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CD라는 게 0.5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FD라는 걸 좀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0.5 곱하기 이제 단면적은 사실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R은 7.3cm이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해보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직경이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 밀도 1.293 곱하기 유속은 모르니까 U의 제곱이라 넣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얘는 1.3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2의 제곱인데 이렇게 숫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알파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치환해서 생각해 줄게요. 이거 알파입니다. 자, 항력은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가면 되냐면 이 운동량 수식을 기반으로 적분을 좀 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적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까 구했던 항력이 이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U의 제곱으로 놓고 이제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왜 풀어봤냐면 이 사실 U를 끌어내기 위한 거였어요. 여기 있는 미분 텀에 U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우리 옛날에 적분 속도식이나 뭐 이제 그 변수 분리해가지고 적분하는 미분 방정식 프리폭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이걸 좀 변수 분리해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요. m 곱하기 du dt인데 체인룰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u의 제곱에 대해서 dt분의 dx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m분의 m 곱하기 du dx 얘는 마이너스 알파 u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약분을 생각해 보면 되죠. 얘랑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좌변은 m dx du가 될 거고, 알파 u에 이 친구는 이제 그거를 미분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죠? 얘는 마이너스 알파 u가 될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 m에 대해서 u1부터 u2까지 du u분의 1에 적분을 해준 값이 알파 곱하기 x1부터 x2까지 dx를 적분해 준 거랑 같을 거다라고 곱해주면 되겠죠. 참고로 이 x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 여기 공이 이동하는 경로상에 있는 이 축을 x축이라고 할 거예요. 대충 문자만 보시면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물리 좀 좋아하시거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u2라는 거는 즉 나중에 유속은 처음 유속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2 마이너스 x1에 괄호를 괄호 닫고 질량 나눈 값이 될 겁니다. 즉 이걸 다 계산해주면 u2라는 거는 u1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00km/h라고.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여기 안에 적당한 값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알파는 아까 구했었고 여기 구했지 않습니까? 알파 이렇게 이거 넣고
x2-x1은 18m였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주고 m도 우리가 알고 있죠. 0.145라고 다 넣고 계산해주면 이것은 84.54km/h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세한 계산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실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좀 진짜 유체역학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제가 좀 재밌어 할 만한, 여러분들이 쉬워할 만한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좀 유용한 문제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일정한 부피유량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피유량이란 거는 시간당 흘러나오는 유체의 부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흘러나오고 있을 때 나타낸 것인데 높이차가 10cm인, 자, 10cm인 높이차를 갖고 있고 두 지점에서 물줄기의 단면적이 각각 0.3에서 0.2 제곱센티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그 수도꼭지를 열어보면은 약하게 틀어놓으면 수도꼭지에 그걸 잘 볼 수 있잖아요. 단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질문 답하시오. 물의 밀도도 적고 중력가속도도 있습니다.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줄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지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베르누이의 정리를 기반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에너지 보존인데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실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큰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진 상황이죠. 즉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고 여기 운동 에너지가 반대로 작아진다는 겁니다. 즉, 느리게 운동한다는 거죠. 유체가 흘러내리는 속도가. 그러면 유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연속 방정식은 뭐냐면요. 어떤 면적 A1 그 다음 두 번째 면적 A2가 있을 때 이렇게 유속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유체가 흘러가고 있을 때 여기서 유속을 U1이라 그러고 여기서 유속을 U2라 그러면 전체 유량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유량을 일정하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부피 유량이 일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U1 곱하기 A1이 U2 곱하기 A2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속 방정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보다 복잡하긴 한데 일상적에서 알고 계신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단면적이 줄어들면은 유속이 빨라지고 혹은 유속이 빨라지면은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공기를 불 때 후 하고 부는 거랑 하 하고 부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속도가 후 하고 부는 게 훨씬 빠르죠. 입의 모양이 좁아지기 때문에 후 하고 불 때는 좀 더 빠른 바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줄기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단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 알 수 있죠. 면적이 3분의 2가 됐으니까 속도는 여기가 만약에 속도가 2V였다 만약에 여기서는 3V가 된 거죠. 즉 2분의 3배가 됐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 면적은 3분의 2배가 된 거죠. 반비례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물과 공기 경계면에서 전달 능력,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시어 스트레스는 약간 뭐렇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어떤 경계면에 있을 때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어떤 응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리는 힘 이런 걸 나중에 뒤에 수식적으로 자세히 나올 거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유체역학을 공부하시거나 이제 다시 문제를 푸실 때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 대해서는 유체와 유체 사이의 경계면이기 때문에 유체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유체 사이 계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유 경계면이라 그래요. 프리 서페이스라 그럽니다. 이럴 때는 시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지 섞이거나 이때는 전달 능력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받냐면 이렇게 고체상의 어떤 표면이 존재할 때 그리고 그 위에 유체가 흘러내려갈 때 전달 능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의 부피유량을 구하시오라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 에너지 보존 혹은 뭐 베르누이 법칙, 에너지 보존 시계적 결국에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걸 쭉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을 2, 위쪽을 1
이라면은 압력도 P2, P1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 압력 차이, 즉 P2 P1이라는 거는 밀도로 나눴을 때 더하기 사실 근데 이건 너무 좀 환산된 거라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음, 어, 우리 그 베르누이 법칙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음, 여기 높이를 제가 Z1, 여기 높이를 제가 Z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그 뭐랄까 부피도 아니 압력을 P1, P2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밀어내는 힘이 있겠죠. 그러면 유속도 있을 거예요. U1, U2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베르누이 법칙은 뭐냐면요. 이걸 좀 알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차,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차에 의한 일이 다 그 지나가건 말건 똑같은 거다라고, 즉 보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압력차에 대해서 면적을 곱한 값이 그거 그 힘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압력이란 건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 여기다 곱하기 볼륨을 하면은 볼륨은 부피이기 때문에 미터 세제곱의 단위를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얘는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기 때문에 줄 단위가 됩니다. 에너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단면적의 부피를 하면은 즉 압력 곱하기 뭐랄까 그렇죠. 그냥 해주는 일에 대해서 나가는 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다 똑같을 거다 보존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베르누이식을 쓰면은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면요. P2 P1 압력 차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해주는 만큼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할 거고요. 밀도로 나눈 값 더하기 양변을 전부의 밀도로 나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문제를 풀기 편한 식으로 제가 지금 수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 중력가스도 곱하기 높이차 한 게 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양변에 그건 다 있었겠죠. MGH 뭐 M 곱하기 뭐 밀도 해가지고 압력차 하는 건 다 있었을 텐데 그걸 밀도로 환산을 하고 좀 식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보면은 일단 두 수도꼭지 위쪽 아래쪽 지점에 대해서 압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압력 차이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그냥 0이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간단하게 변할 거냐면요. V1 제곱은 V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G의 Z2-1 높이 차가 될 겁니다. 근데 물의 밀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의 관계를 만족하게 해서 결국에 단면적을 S1이라 그러고 그때 부피량을 V1이라 그러면 유속인 거죠. 부피량이 아니라. 그죠? 이 관계를 만족하게 될 거기 때문에 V1을 여기서 제가 생략해서 소거를 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흘러나오는 부피유량이니까 사실 그래서 V1, V2를 구해서 거기에 대해 면적을 곱한 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어떤 부피유량인데 S2 곱하기 V2 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V1을 좀 없애서 생각을 해보면 대입해서 이 두 개의 식인 거잖아요. 문자 두 개의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하나를 소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V2라는 거는 V2의 제곱은 2G 곱하기 Z1-Z2 나누기 1 마이너스 단면적의 비율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V2니까 이거를 제가 쭉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88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즉 1.88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187.9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부피유량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단면적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S2니까 0.2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1.88 미터 퍼 세크를 해주면 대략 7.6 나옵니다. 센티미터 세제곱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에 37mm 정도, 37.6mm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베르누이식을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반으로 베르누이식을 이용해서 유량과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연속 방정식도 나오고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가 4개 남아 있는데
60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저랑 같이 4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4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의 유체 채널의 회로가 있고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왼쪽에서 들어온 채널에 세 갈래로 1, 2, 3번 갈라져서 흐르게 되는데 1, 2, 3번 채널 속에 흐르는 물의 부피는 각각 1대 10대 100이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때 Q1과 C가 계속 나오네요. Q2와 Q3의 비율이 1대 10대 100이라고 나와 있고 그때 L의 길이는 동일하다. 폭만 조절해서 원하는 비율 얻고 찰 때 반지름의 비율은 얼마만큼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즉 반지름이 어떤 걸 결정하냐면 면적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Q의 비율이 1대 10대 100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델타 P의 값은 세 채널 모두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대기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관에 들어오기 직전의 압력은 다 일정할 거예요. 어떤 압력으로. 그죠? 그러면 이 대기압과 일정한 압력 차이의 다 값들은 똑같을 겁니다. 즉, 이 부피를 유량을 만드는 그 압력 차가 사실 드라이빙 폴스가 되는 건데 어떤 기원이 되는 건데 그 기원 자체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좀 풀어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압력 차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유속의 관계는 전체 유량은 각각 채널로 나가는 유량들을 다 더한 값들이 될 겁니다. 이거는 유량 보존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1대 10대 100이 돼야 되니까 전체 양을 만약에 111이라 그러면 이 Q1이라는 거는 전체 유량에 대해서 111분의 1이 될 거고요. Q2라는 거는 111분의 10이 될 겁니다. Q3라는 거는 전체에 대해서 111분의 100이 되겠죠. 그래야 1대 10대 100이라는 비율 관계가 성립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사실 그 부피 유량에 대한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요. 부피량을 Q라 했을 때 얘는 압력차에다가 이탈한 어떤 상수하고 파이 R 4승에 L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얘는 파이 R 제곱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관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단면적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을 통해 흘러가는 부피량을 보시는 거예요. 델타 P하고 8 해가지고 A R의 제곱에 L의 델타 P에 8 이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겐 포이슐레라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겐 포이슐레. 어떤 평행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유체의 부피 유량에 대한 식을 규정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식이 비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압력차라는 거는 결국에 이 식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부피 유량에다가 8 곱하기 어떤 상수 이타 나누기 파이 R 4승의 L이 되는 건데 그래서 관의 길이는 L로 다 일정하다 그랬어요. 사실 고려 대상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델타 P라는 값도 전체 얘를 델타 P1, 델타 P2, 델타 P3라 했을 때 모두 다 일정하다라 그랬으니까 이 지름의 값 대비로 그러니까 얘가 다 일정하다는 거죠. 얘도 똑같고. 그런데 이 유량에 대해서 비율이 1대 10대 100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값은 R의 4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딱 1의 4분의 1승, 10의 4분의 1승, 100의 4분의 1승의 비율로 반지름이 성립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계산해 주니까 1대 1.78 정도 되고요. 3.16 정도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채널의 반지름 비율은 각각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2주차 수업은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 2주차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우면 저에게 언제든지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학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되게 보통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하나씩은 꼭 나오게 되는 유형인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